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오 쪽에서 한 번쯤은 이름 들어보셨을 종목, 그런데 막상 깊게 뜯어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종목, 바로 바이넥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참 묘합니다. 시장에서 완전히 잊힌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CDMO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튀어나오고, 셀트리온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언급되고, FDA 이야기가 나오면 또 한 번 기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기대는 계속 있었는데 주가 흐름은 그렇게 시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이넥스 맨날 기대만 있지 실제로는 안 가는 종목 아니냐? 반대로 또 어떤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런 종목이 진짜 무서운 거다. 시장이 관심 없을 때 모아두고 실적이 붙고 이벤트가 터질 때 한 번에 가는 거다. 오늘은 바로 그 갈림길에 있는 바이넥스를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꿈 같은 이야기 말고 실제 뉴스와 공시 그리고 업황을 바탕으로 이 회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무엇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움직일 조건이 도대체 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방송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해석과 공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분석입니다. 투자 판단은 늘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넥스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넥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이오의 약품 CDMO를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CDMO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남이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을 대신 생산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모든 회사가 직접 공장을 짓고 직접 생산하지 않습니다. 신약이나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회사는 많은데 그걸 실제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인증을 갖춘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 회사는 연구와 허가에 집중하고 생산은 CDMO 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바이오 산업이 커질수록 누가 약을 개발하느냐 못지않게 누가 안정적으로 생산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이오 산업의 공장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바로 CDMO 회사들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바이넥스도 그럼 삼성바이오처럼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에는 냉정하게 답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이넥스가 삼성바이오처럼 글로벌 초대형 대장이 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는 회사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이넥스의 포인트는 초대형 대장주가 아니라 중견급 상업 CDMO로 체급을 올릴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바이오처럼 수십조짜리 그림이 아니라 중견 CDMO로 재평가되면서 실적과 밸류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요즘 바이넥스가 다시 언급되는지 진짜 이유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이넥스가 임상 중심 CDMO에서 상업 생산 중심 CDMO로 넘어가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시험용, 임상용, 소규모 물량 위주의 생산 비중이 컸다면 지금은 실제 판매되는 제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 큽니다. 임상 물량은 말 그대로 테스트 성격이 강해서 매출 규모도 제한적이고 지속성도 약합니다. 반면 상업 생산은 실제로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구조라서 단가, 지속성, 가동률, 수익성이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송도 공장에서 유럽 EMA와 미국 FDA의 cGMP 상업 인증을 연이어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임상 PPQ 중심 구조에서 상업 생산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분기점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실제로는 셀트리온의 악템나 바이오시밀러인 앱토즈마 CT-P47 상업 생산으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셀트리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바이넥스를 볼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연결고리 중 하나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바이넥스는 2021년부터 셀트리온과 국내 바이오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을 이어왔고, 2025년 6월에는 셀트리온의 임상 단계 바이오시밀러 2종에 대해 새로운 생산 계약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에서 중요한 문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이넥스가 송도와 오송시설에서 셀트리온의 공정기술을 이전받아 생산한다는 점. 둘째, 앱토즈마 같은 제품은 이미 글로벌 공급용으로 대규모 생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이넥스가 그냥 가능성만 있는 CDMO가 아니라
실제로 대형 파트너와 생산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이오에서 레퍼런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제대로 생산한 이력이 있으면 그 다음 고객을 붙일 때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는 FDA 맞춘다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는 실제로 이런 제품을 글로벌 공급용으로 생산해 봤다라고 말하는 건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왜 주가는 아직 답답하냐?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좋은 이야기 많고 FDA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고 상업 생산도 시작됐다는데 왜 주가가 박스권에서 맴돌고 있느냐? 이유는 꽤 현실적입니다. 첫째, 돈이 아직 폭발적으로 찍힌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공시 기준으로 바이넥스의 2025년 연결 매출은 약 1684억 원, 영업손실은 약 45억 원, 당기순 손실은 약 33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즉 스토리는 좋아졌지만 연간 숫자 자체가 아직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었던 겁니다. 둘째, 2024년부터 2025년의 비용 부담이 꽤 컸습니다. 메디파나 보도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FDA EMA 실사 대응, 설비 보안, 인력 충원, 증설 준비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집중됐고 규제 인증 준비 과정에서 공장 가동률도 일시적으로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눌렸다고 설명됩니다. 쉽게 말하면 커지기 위해 돈을 쓴 시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스토리는 보이는데 손익계산서가 아직 완전히 따라오지 못하니 주가를 확실하게 리레이팅해주지 않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늘 현재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숫자가 바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바이넥스를 볼 때 진짜 중요한 건 과거 손익이 아니라 앞으로 어느 시점부터 상업 생산 매출과 가동률 회복이 본격 반영되느냐입니다. 실제로 메디파나 기사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된 PPQ 물량이 올해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상업 생산 매출 반영과 가동률 회복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더해지면서 바이오 CDMO 사업부의 손익 구조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런 문장을 좋아합니다. 적자다보다 적자의 원인이 일회성이고 이제 상업 생산 매출이 들어오면서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스토리가 붙으면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봐야 할 건 오송 공장 증설입니다. 이건 바이넥스의 중장기 그림에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충북 오송 부지에 1만 리터 규모 신규 생산시설을 증설 중이고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증설이 끝나면 바이넥스의 바이오의 약품 생산 능력은 약 2만 2천 리터 규모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CDMO에서 CAPA 즉 생산 능력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곧 체급입니다. 생산 능력이 커져야 더 많은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고 상업 물량 대응도 가능해지고 고객사 선택폭도 넓어집니다. 특히 송도 공장이 상업 생산을 담당하는 가운데 오송 공장까지 글로벌 상업 생산 체제로 전환되면 바이넥스는 임상 중심의 작은 공장 회사가 아니라 중견급 상업 CDMO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업황은 어떨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별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산업이 식어 있으면 주가가 바로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오히려 구조적으로 기회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보도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특허 만료가 예정된 바이오의 약품 규모가 3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이 흐름을 두고 업계에서는 바이오시밀러의 골든 디케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10년 동안 원조 의약품 특허가 줄줄이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2026년 3월 공식 발표에서 FDA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간소화 정책이 개발 비용과 기간을 줄여줄 수 있고 이를 활용해 2038년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41개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셀트리온 자체가 앞으로 더 많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판매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왜 바이넥스한테 의미가 있냐?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과 상업화 제품이 늘어날수록 생산 파트너에게도 기회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셀트리온이 모든 물량을 바이넥스에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커지는 산업 안에서 이미 연결고리를 가진 생산 파트너는 계속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냉정해져야 합니다. 그럼 바이넥스 무조건 간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경쟁입니다. CDMO는 진입 장벽이 높지만 한번 규모의 차이가 벌어지면 고객 입장에서는 더 검증되고 더 큰 플레이어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초대형 설비를 가진 곳,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한 곳, 트랙 레코드가 훨씬 많은 곳과 비교하면 바이넥스는 아직 체급이 작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수주 가시성입니다. CDMO는 공장을 갖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장을 채울 프로젝트가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즉 좋은 공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돌아가는 공장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 특유의 일정 지연 리스크입니다. 고객사의 임상 일정이 밀리거나 허가가 늦어지거나 생산 일정이 조정되면 바이넥스의 매출 인식 시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단순히 꿈만 보고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주 공시 허가 일정, 가동률 변화, 손익 개선이 따라오는지를 꼭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차트와 시장 심리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보기엔 바이넥스는 이미 강하게 달리는 주도주라기보다는 재료가 맞아떨어지면 재평가가 가능한 잠복형 종목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을 보는 시장의 시선은 아직 확신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지금 바이넥스를 향해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숫자로 보여줄 수 있어? 이 질문에 회사가 올해와 내년 분기 실적으로 답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생각보다 빨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멋진 CDMO 스토리가 있어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실망스럽다면 주가는 또 다시 시간만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셀트리온 관련 상업 생산 물량이 실제 매출로 얼마나 붙는지. 둘째, 오송 공장 증설 진행이 계획대로 가는지. 셋째, 가동률 회복으로 손익이 얼마나 정상화되는지. 넷째, 추가 고객사 확보나 추가 생산 계약이 나오는지. 이 네 가지가 확인되면 바이넥스는 단순 기대주가 아니라 실적으로 말하는 중견 CDMO 쪽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넥스는 한때 시장에서 너무 기대만 받았고 그 기대를 숫자가 충분히 못 따라가면서 오랫동안 답답한 종목으로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송도 공장의 EMA, FDA, CGMP 상업 인증, 셀트리온 앱토즈마 상업 생산, 추가 바이오시밀러 생산 계약, 오송 공장 증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의 구조적 성장,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바이넥스는 적어도 예전에 막연한 기대주에서 이제는 실제 상업 CDMO 전환을 시험받는 종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끝난 게임은 아닙니다. 연결 기준 2025년 실적만 놓고 보면 매출은 1684억 원 수준이지만 영업손실과 순손실을 기록했고 시장은 여전히 숫자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바이넥스를 보는 가장 좋은 시각은 확정된 승자가 아니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실적으로 검증받을 후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좋은 이야기 많은 회사냐? 이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이야기가 이제 돈으로 찍히기 시작하느냐? 이게 앞으로의 승부라는 겁니다. 만약 상업 생산 매출이 본격적으로 붙고 오송 증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추가 수주까지 이어진다면 바이넥스는 그냥 옛날에 한번 언급됐던 바이오 테마주가 아니라 시장 안에서 다시 체급을 인정받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벤트는 많은데 손익 개선이 계속 지연된다면 또다시 기대만 있던 종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이넥스를 지금 당장 무조건 달려드는 종목이라기보다 실적과 이벤트가 연결되는지 추적해야 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이 확신이 붙는 순간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넥스, 이제 진짜 상업 CDMO로 도약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은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